안녕하세요. 태성SN의 김두찬 수석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시스 LS-DYNA를 활용한 사고 조건 기반의 최적 설계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그 제품의 사용 목적이나 설계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 제품을 벤치마킹하거나 어디까지 개발을 하고 어디까지 기성품을 활용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면 수십, 수백 개의 변수가 언급되게 되는데 이걸 모두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민감도 평가 등의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의 목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참조 문헌을 확보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벤치마킹하거나 실험을 통해 얻는 방법들이 직관적이지만 이들은 모두 그 데이터가 너무 획일적이거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접근 방식에 따라 그 효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에 부착되는 부품을 설계하고자 하는데 전투기를 상세 모델링해서 그 상세 모델을 통해서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고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구조의 일반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투기에 부착되는 부품의 내구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투기를 통해 부품에 전달되는 하중이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투기의 작동 구조를 일반화하고 변수를 최소화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차수 축소 모델 또는 모델의 이상화라고 합니다. 이 차수 축소 모델을 통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수 축소 모델은 AI와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여기는 최근 제가 경험한 최적화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인데 이 흐름도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하고자 하는 구조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변수가 설계 최적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설계 변수를 반영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해석용 차수 축소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수 축소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단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입력 변수를 다양하게 조합한 시나리오들을 생성하고 대량의 해석 케이스를 통해 결과를 도출합니다. 차수 축소 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도 큰 무리 없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 변수에 대응하는 해석 결과, 즉 출력 변수들을 이용해 머신러닝을 수행하여 학습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학습 모델은 연구개발 엔지니어가 아닌 설계 엔지니어도 빠르게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의 출력 변수를 활용하여 또 다른 부품의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점에서 엄청난 파생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 예시는 낙하물이 구조에 떨어졌을 때 이 낙하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화시키는 액추에이터 모터 토크의 최적 설계, 제어의 최적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적 설계가 되기 이전에는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여기 1차 시도와 같이 충돌 후에 구조가 계속 회전을 하거나 안착은 됐으나 구조물이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흔들리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제어가 되어서 큰 토크를 요구하게 되거나 그러는데 액추에이터는 어쨌든 가용 토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제어를 위한 토크를
또 수용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터 토크의 제어를 통해서 최종 결과가 확보가 됐다면 이때 역으로 이제 이 NCS LSIN 해석을 통해서 실제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모터에서 발생한 토크가 얼마고 반력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결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결과를 통해서 이게 제어는 잘 되었는데 실제 이 제어를 한 이후에 구조물의 충격이 어느 정도로 완충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어에 대한 건 완벽한데 실제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모터의 토크가 우리 제품의 스펙을 초과를 하면 또 그것도 활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그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모터를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성 모터를 스펙에 맞는 기성 모터를 가져다 활용한다든지 이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차수 축소 모델에서는 이 구조 자체를 강체로 가정하고 했는데 원하면은 부분 모델에 대해서 탄성체로 변경을 해서 실제 이 제어의 과정에서 이 구조물에 얼마의 변형과 응력이 발생하는지도 동시에 얻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미사일. 최근에 국내 방산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죠. 이 지대공 미사일의 자세 제어를 하는 차수 축소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걸 또 LS타이나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대공 미사일은 1차로 사출을 한 이후에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출 높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LS타이나의 제어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우리 목표 높이까지 이 중량물이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의 하중, 그 다음에 어떤 하중 프로파일을 요구하는지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량물을 실제 목적 높이까지 사출시키기 위한 하중 프로파일이 도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역으로 사출하기 위한 부품, 또 사출하기 위한 에너지, 압력이 얼마인지를 역산으로 결과물을 해석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차 사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목적의 각도로 측면 스러스를 이용해서 또 자세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정 요구되는 각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스러스트에 발생하는 이 추력이 얼마가 돼야 적당한지를 또 제어를 해야겠죠. 1차 시도는 제어가 실패한 경우, 또 2차 시도는 자, 제어는 잘 됐는데 하중이 너무 과해서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자세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적당한 각도를 유지하는지 스러스트를 이용해서 자, 이런 또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사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한 그 하중과 타이밍, 그 다음에 특정 각도를 제어하기 위한 스러스트의 실행 타이밍이나 하중 프로파일을 역으로 저희가 또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차 사출, 그다음에 각도 제어, 그다음에 메인 스러스트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이 과정까지의 전반적인 각도 제어 프로파일, 그다음에 각 스러스트에서 요구되는 하중값, 그다음에 타이밍들을 역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수 축소 모델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럼 이 하중을 도출하기 위한 또는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